메이드 인 재팬이 고품질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죠. 벌써 몇십 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으로 한국만 이기면 돼 라며 정부에서 아예 부문을 만들어 1년 내내 한국보다 숫자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힘쓰는 분야가 있는데요. 참 이상한 데다 필요 이상으로 집착한다 싶죠. 웬만하면 평생 가보지도 들어본 적도 없는 나라까지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는 한국 넘어서기에 실패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한국과 일본의 여권 파워 순위, 그리고 연말연시 연휴 기간을 맞아 구라파 고향집에 갔다가 한국 여권 파워를 체감했다는 영국 여성의 스토리도 함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영국은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수준으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무인 심사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이고 EU 국가까지 별다른 질문도 없이 그냥 한국 드나들듯 입국 심사를 통과하는 모습을 본 중국인들이 한국 위조 여권을 만들기 위해 안달이 났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 국가로 등극하는 것만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오랫동안 한국의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에 오르며 무비자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는데요. 거의 북한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죠. 그러자 일본은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한국만큼은 이기겠다고 칼을 갈아 정부 부처의 전담 부서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실제로 노력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꼭 한 개 국가가 더 많은 수치로 한국을 앞질러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외교전 뒤에는 일본의 말 못할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여권 파워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인데요. 한국은 여권만 들고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90일 정도까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자 없이 지낼 수 있는 건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갈 때 대사관에 들러 면접을 본 뒤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방문 목적과 계좌 등 신분이 확인돼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고 이는 전적으로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위상을 평가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여권 순위는 미국 CNN과 영국 런던의 국제교류 자문업체 헨리 파트너스라는 조직을 통해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에서 한국은 2013년 13위 수준에 불과했지만 점점 성장해 2018년부터는 2, 3위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해 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헨리 앤 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순위도 비슷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192개국으로 싱가포르이고요. 공동 3위로 189개국을 기록한 한국과 일본 등이 차지했죠. 이를 보도한 CNN은 싱가포르와 한국, 일본 여권 3종은 소지자에게 다른 어떤 나라의 여권보다 더 큰 세계 여행의 자유를 제공한다라고 평가했고요. 사실 여권 파워는 우리가 국내 일상생활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지만 해외에 나서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만 해도 여행할 때마다 여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프리패스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애초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많을 뿐더러 입국 심사에서 까다로운 질문을 받지 않고도 대부분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위를 유심히 살펴보면 여권과 함께 이런저런 서류를 손에 들고 잔뜩 긴장한 외국인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 심사 담당자들이 깐깐하기로 악명 높은 미국의 경우 더합니다. 입국 목적과 숙소, 체류기간 등을 범죄인처럼 취조당하듯 심사받는 외국인들이 사방에 가득하며 조금이라도 잘못 대답하면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되죠.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 던지며 거짓말한 게 아닌가 확인하기도 하고요. 즉,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쉽게 통과한 것이 아닌 한국 여권이기에 그 절차가 간소했던 것입니다. 무비자 국가 및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여권 무비자 지수는 국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저개발국,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국가나 지역은 비자 면제 협상을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선진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을 때 상대국의 경제력이나 지위는 물론 시민의식까지 꼼꼼히 검증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최상위권만큼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국인 입국을 두 손 들고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하고 정의로운 한국인들의 민족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이기려고 조사단체에서 수집하는 수치를 높게 만들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참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인 중 실제로 여권을 소지한 경우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제대로 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권 소지 분야에서도 일본인 특유의 내향성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여권 파워 평가에서 5, 6위권에 머물렀던 국가입니다. 물론 이도 괜찮은 수치이긴 한데요. 하지만 여권 파워 최상위에도 일본 언론은 밝은 표정만은 아닙니다.
일본인 중 여권 소지 비율이 25% 수준에 멈춰 있으며 경제 불안과 엔저 기조로 해외여행을 갈 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여행업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비율은 14.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에 놀러온 관광객이기도 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큰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국만을 이기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죠. 잃어버린 20년 뒤로 물가도 그대로, 팩스기기도 그대로, 도장도 그대로, 월급도 그대로인 일본은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좀 심하긴 합니다. 한국 국민의 여권 소지율이 63%에 달하고 미국은 3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 국민들의 여권 소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반면 한국인은 진취적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분수에 맞지 않게 해외여행만 다닌다는 비판이 가득했는데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지만 덕분에 우리나라의 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커지고 해외에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더 퍼뜨리는 데 일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대중문화의 성장세와 함께해 유럽에서는 아예 EU 시민과 같은 수준의 파격적인 출입국 특혜를 제공하기도 했는데요. 일부 중국인들은 이런 점을 파악해 한국 여권을 위조하는 일이 많아져 현지에서 각별히 탐문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특히 코로나로 중국인에 대한 각국의 하늘길이 막히며 이런 점은 더욱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런던 경찰이 주요 여행지를 돌아다니는 동양인의 불심 검문에 국적을 물어본 후 한국인이라고 답하면 여권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도로에서 동양인 운전자들만 멈춰 세운 후 검문한 일이 밝혀져 SNS에서 크게 이슈가 됐던 적도 있고요. 당연히 인종차별이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쳤는데요. 런던 경찰은 유럽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이 워낙 높다 보니 위조 사례가 많아 위조한 한국 여권을 잡아내기 위해 집중 단속하는 기간이었다라고 밝혀 오해가 풀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최근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국으로 시집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영국인 에밀리 씨의 친정 방문기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 된 이후 처음 영국에 돌아가는데 이중 국적자인 에밀리가 영국 여권을 두고 한국 여권만 챙겼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나고 자란 모국이지만 외국 여권으로 들어가기에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작 돌아간 영국 런던 히드로 공항은 영국 여권을 들고 왔을 때와 완전히 똑같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공항처럼 무인 심사대를 통과해 갈 수 있었죠. 나라의 여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위상과 국력, 국제사회 평가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여권 파워 3위는 한국이 이뤄낸 경제적, 외교적 성취를 보여주는 자랑스러운 성적표입니다. 이제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이뤄낸 이 위상을 해하지 않도록 외국 어느 곳에 가더라도 품격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멋지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멋지고 강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가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